그 갈비뼈 위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. 피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은 통증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. 압구정 에비뉴 성형외과 원장 의학박사 이백권입니다. 가슴 성형에서 통증 이런 것은 굉장히 서로 연관관계가 많고, 실질적으로 가슴 성형한 다음에 그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, 또한 그 자기 일상생활로 복귀가 바로 되지 않아 가지고 뭐 일주일이든 뭐 2주든 이렇게 휴가를 내서, 그 직장 다니시면 휴가를 내거나 일반 분들은 일주일이나 2주 정도를 이렇게 정상 생활을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.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갈비뼈를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제가지금 이렇게 눌러도 굉장히 아픕니다. 뼈 있는 부위가 이제 감각신경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, 우리 가슴 성형은 그 갈비뼈 위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. 우리가 이 가슴 성형에서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는가,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고, 또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가슴 성형을 좀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하는가, 즉 그거는 수술이 안 아파서도 좋지만 수술 받으시는 분이 일상생활로의 복귀, 회복 문제, 다운타임 문제,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,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. 가슴 성형에서 우리가 생기는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첫 번째가 혈종입니다. 혈종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보통 선지, 만약 피가 고이면은 그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단단해집니다. 만약 혈종이 생기면은 그 소량이라도 만약 그게 단단하게 되면은 갈비뼈 위에 그 예민한 부위에 선지 같은 거 단단한 게 이렇게 많이 생기면은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픕니다. 그래서 가슴 성형 이후에 우리가 통증에 유발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혈종입니다. 역으로 얘기하면 혈종, 피가 나지 않게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피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은 통증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가 혈종이고, 두 번째는 그 연골막, 골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 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, 그만큼 가슴 성형에서는 통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약간 여담을 얘기하면은, 저는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사용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, 수술한 다음에 그런 무통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관을 갖다 그 포켓 안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의료 기구도 이렇게 사실은 상품이 돼가지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통증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피가 안 나게 하는 거. 두 번째는 수술을 섬세하게 해서 그런 연골막, 골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제 가슴 성형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슴 성형으로 하는 방법 중에 뭐 겨드랑이 절개, 유방암 밑주름 쪽으로 가는 밑선 절개, 그리고 유륜 쪽으로 가는 뭐 유륜 절개,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그 중에서 유명한 게 겨드랑이 절개가 아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. 그게 사실입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겨드랑이 그쪽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겨드랑이 아픈 건 아니고요. 수술 가슴 부위가 아픈 건데, 그 이유가 결국 지금 얘기한 겨드랑이 절개가 피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거. 두 번째, 아까 얘기한 연골막, 골막의 손상을 안 주고 수술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겨드랑이 절개는 우리가 겨드랑이에다 우리가 절개 흉을 남기기 위해서 잘 안 보이는 부위에 남긴다고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,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는 목표 지점은 가슴 부위인데 거리가 멉니다. 그게 가장 큰 단점. 그리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 터널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피가 안 나게 하고, 그런 연골막, 골막이 손상을 안 가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어려운 것보다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됩니다. 피도 좀 정확하게 좀 많이 잡을 수 있고, 연골막, 골막에 손상 안 가게 조금 더 세심하게 수술한다는 게 내시경 수술입니다. 그래서 내시경은 결국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, 거리가 멀다는 거는 그만큼 아무리 숙달된 수술자라 그래도 수술이 굉장히 하기 힘들고 정확하게
할 수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러한 이제 접근성 때문에 겨드랑이 절개는 수술 이후에 어떤 그 통증을 없이 한다는 거, 거의 아프지 않게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서양 의사들은 왜 자꾸 겨드랑이로 하려고 그러느냐? 그러니까 4cm, 5cm 흉이 있는 것도 이제 의복에 따라서 겨드랑이 소매가 없는 그런 게 흉이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또 수술이 그렇게 멀어가지고 수술 이후에 통증도 그렇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? 밑선을 바로 절개를 하면은 목표 지점의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정확하고 그런 피도 정확하게 많이 잡을 수 있어서 혈정 형성도 겨드랑이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그런 세심한 수술, 연골막, 골막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밑을 안 하고 왜 겨드랑이를 하느냐 그래서 코케시안들을 하는 그런 의사들이 대부분 밑선 절개를 많이 합니다. 하지만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거죠. 흉터가 만약에 겉에 남으면은 이 굉장히 사실은 치명적입니다. 왜냐하면 흉터라는 거는 한번 생기면은 그게 가느다란 선이냐 보기 싫은 흉이냐 그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번 생기면 영구적으로 갑니다. 흉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. 우리가 뭐 연필을 지우개를 지우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 좀 더 이렇게 눈에 덜 띄게 하고 여러 가지 흉터 성형도 하고 레이저도 하지만 흉터는 남습니다.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가슴에 이렇게 노출된 부위에 이렇게 겨드랑이도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흉터가 남는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양권에 있는 의사들이 다 그 수술을 정말 재수술을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다 밑선 절개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흉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흉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유른 쪽을 하게 됩니다. 아까 얘기했던 겨드랑이는 너무 멀어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밑선 절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의 또 윗부분 아래하고 중간까지 지금 윗부분은 또 그게 이 아래쪽에서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의사가 위로 옆에 서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보고했을 때 유방의 윗부분은 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.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유른이라는 부위는 목표 지점의 한 가운데, 한 중앙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위나 옆이나 아래나 다 가장 워킹 디스턴스, 작업 반경이 짧습니다. 환자가 누워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다 손이 이렇게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혈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연골막, 골막 손상이 안 가게 세심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른 절개가 다른 절개에 비해서 수술 이후에 통증도 적게, 즉 피가 안 나게 할 수 있고 또는 연골막, 골막에 손상을 안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절개입니다. 그래서 대신에 밑선 절개보다는 훨씬 수술이 어렵습니다. 그게 문제긴 합니다. 그래서 그 유른 절개가 겨드랑이나 밑선 절개에 비해서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수술 이후에 통증이 적고 수술 이후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. 피가 안 나게 수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통증을 거의 줄일 수 있다는 거, 두 번째는 구형구축을 거의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성형에서는 다른 부위의 성형하고 달리 피를 철저하게 잡는 혈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가슴 성형의 어떤 결과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상입니다.